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재형성한다. 이제 라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형성하다가 쉐이프, 형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reshape 데이터. 그렇죠. 굉장히 됩니다. 여기 보면 change the layout of the dataset. 데이터셋의 어떠한 형태, 레이아웃, 형태를 다 변한다. 그렇죠. 그때 그대로 많이 쓰는 게 melt concat. 이거 그대로 어디서 나온 판다스라고 되어 있는 것 뿐이지 어디서 나오냐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 R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멜트는 녹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변형시켜서 새로 내가 구성하다, 컨캣 만들다, 구성한다 이런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만 뽑아가지고 행과 열을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필터. 그렇죠. 여기선 우리는 이거 어떻게 봐야냐면요. 이게 행으로 되어 있는 걸 열로 만들어주는 게 피벗 테이블입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컨캣은 열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컬럼을, 그쵸, 열로 되어 있는 걸 어디요?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 바로 컨캣입니다. 즉, 합쳐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솔트 함수는 이제 분류해 준다는 뜻이고요. value, 즉 값들을 어떻게 뭐 내림차순이냐, 올림차순이냐 하는 거고, 각각의 컬럼의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rename, 그 다음에 인덱스별로 우리가 솔팅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인덱스를 새로 생성한다. reset 인덱스, 그 다음에 drop, 어떤 걸 떨어뜨린다 이거죠. 그 칼럼의 length하고 height를 떨어뜨린다 라고 할 때 이 옵션을 씁니다. 그러면 하나씩 자세하게 볼게요. 데이터를 제가 reshape 데이터는요, 사실은 어디서 나면 numpy에서 나온 거고요. numpy를 이미 내장이 판다스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numpy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공학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수학적인 걸 계산할 때 이 NP를 쓰는데요. 이것만은 원래 따로 교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초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통 거기가 아니고 보통 함수나 정규화식에서 보통 많이 끊기는데, numpy는 사실은 판다스 전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각각만 공부하면 실제로 적용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 판다스에 이미 다 내장되어 있는 numpy 기능으로 됩니다. 왜? 우리는 2차원, 우리 사는 데는 3차원 공간이고 2차원으로 다 되어 있는 행과 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쓰잖아요. 엑셀 파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판다스의 numpy 기능이고요. 이 ReCF는 기능을 지금 여기 있는 것만으로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는 numpy를 공부하시면 ReCF 이건 정말 많이 씁니다. 네, 딥러닝 같은 거 할 때 차원이 예를 들어서 7만 차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그거 다 표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이제 이렇게 평면상에서 2차원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차원 축소라고 해요. 변수를 이제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잠깐 얘기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2차원 평면에 뭐 예를 들어서 광고라고 할게요. X를. 광고가 늘면 매출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보통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벌써 변수가 뭐예요? 광고라는 X, Y가 매출이면 매출이라는 변수, 두 가지 변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3차원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위에 높이까지 있는 게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굳이 뭐 남지만 이제 선형대수를 배우면 그림자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4차원, 5차원 뭐 이렇게 그림으로 공간상에 뿌릴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 공간은 3차원 구조. 그러니까 여거 이상으로는 표현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NP, numpy고요. 그 기능이기 때문에 파이썬이 강력한 딥러닝 개발 툴이 된 거죠. 딥러닝 분석하는 툴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리시프가 엄청 중요하다. numpy고 우리가 일단은 판다스는 2차원 행렬 구조고 우리가 1차원에서 쓰는 그런 데이터 분석 툴로서 이 리시프를 정말 중요하게 사용한다. 그렇죠?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꾸밀 때. 그래서 데이터를 재형성 어떻게 하냐? 솔트하고 values다 하면은 특정 어떤 열이 그 시리즈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리즈가 이제 있는 거고 그 기준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하는 게 그죠? 그 값, 그렇죠? value로.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그거 이름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행과 열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이제 인덱스별로 내가 정리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솔트 밸류수를 할 수 있고 인덱스별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값, 그렇죠? 밸류는. 그리고 만약 인덱스가 없을 경우 있어요. 그걸 이제 실습 때 보여드릴 건데 리셋 한다 이거죠. 인덱스가 없으면 이제 병합을 했을 때 구분이 안 될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어떤 엑셀 파일에서 한글 같은 거 할 때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항목 1, 2, 3, 4 인덱스 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예를 들어서 이름, 뭐 성명. 근데 요거 빈 건 이렇게 뭐 나타내고 그러잖아요. 한글 같은 게. 이럴 경우에 병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인덱스가 없으면. 그럴 때 이 리셋 인덱스를 생성해서 정리하면 깔끔하게 우리가 보기 편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df 드랍은 뭐예요? 제거하다, 떨어뜨리다 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컬럼에서 어떤 변수를 우리가 데이터를 제거할 때 이걸 쓴다.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 재형성에 관한 이론 강의였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4주차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는 일일이 처음에 우리 reshape 데이터, 그렇죠?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데이터 재형성이라는 거가 있고요. 지금 참 결과가 참 보여서 제가 일부러 여기 보시면 커널 가셔가지고요. Restart Clear Output를 하시면 일단은 깨끗한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처음에 제가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실제로도 여러분들도 원본 데이터에서 다른 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변형을 시키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뭐 보고서를 쓴다든가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요. 똑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데이터를 재형성한다. reshape. 정말 많이 써요. 왜냐면 이게 이제 딥러닝 쪽으로 가도 엄청 쓰이거든요. 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에서는 여러분 차원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요. 여러분 행렬 계산 같은 거 혹시 공부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떤 거는 이제 트랜스포즈라고 하죠. 행으로 바꿔줘야지만 계산이 되잖아요. 행과 곱하기 열 해야지 이제 계산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태를 변형을 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행과 열을 바꾼다든가. 이제 그럴 때 이제 reshape라는 명령을 쓰기 때문에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import pandas as pd,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c본에 as SNS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SNS가 이제 c본을 부르는 모듈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모듈, 그 다음에 서브 모듈이 노드 데이터셋, 즉 이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쓰겠다. MPG라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차량과 관련된 데이터거든요. 이걸 df로 하고 이제 우리가 df.shape, 여기 shape 할 때 이제 저도 헷갈렸던 게 보통 함수 할 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건 나타낼 때 우리가 1, 0, 1, 2 이렇게 나타낼 때 쓰시는 거고 이 그냥 shape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니? 형태가 뭐니? 형상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하는데 형태가 어떻게 돼? 398행의 구열,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398개가 있고 속성 전부, 즉 시리즈가 9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 값을 딱 누르시면 각각의 그 중요한 내용들만 5개가 보여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9개였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의 속성 정보가 나오네요. 딱 보시니까 7개는 뉴메리컬. 우리가 항상 보는 게 그거예요. 7개는 숫자형 데이터구나. 오리진은 나라네. 국정별이구나. 그럼 보니까 이제 익숙한 차에 관심이 있으면 쉐보레, 말리부, 그렇죠? 그다음에 뷰이, 뭐 프라이마우스, 그다음에 뭐 이런 건 저도 잘 몰라요. 포드는 알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름이 있네. 어찌됐든 요거는 범주형 데이터 아니면 면목형 데이터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이건 범주형 데이터니까 요 두 개, 오리진하고 네임은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등급 구분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네. 나머지 우리 9개 중에서 7개는 숫자형 데이터니까 이거는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겠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죠. 데이터를 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sort values 배웠죠. 특정열 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한다. 특정열, 즉 시리즈예요. 그쵸? 시리즈별로. 즉 이 속성 정보, MPG. 그쵸? 이런 것들 갖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df sort values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물음표를 하고 Shift하고 Enter 키를 누르시면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axis는 뭐 0, 그쵸? 행의 방향으로 ascending이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오름차순이냐? 그게 이제 true가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오름차순 정렬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박스트링 보면 sort by the values along either axis. 그러니까 뭐냐면
행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액세스를 0, 1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 다 행과 열로 되어 있는 행이면 액세스 0, 열이면 액세스 1, 그쵸? 그 옵션을 줄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가치, 즉 값들의 어떻게 해요? 값에 의해서, 밸류에 의해서 정렬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보시면 우리가 알았어요. sort values 하시고 옵션에 이 mpg 데이터를 집어넣고 헤드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렬을 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보통은 기본 디폴트가 어센딩이니까 증가하는 방향으로 여기. 근데 지금 보면 mpg가 보시면 파일 명도 mpg고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컬럼 네임이에요. 이 컬럼 네임에 요게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지금 기준으로 지금 나눠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덱스 연번인데 연번이 틀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다 지금 조건을 걸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필터링 한 거랑 똑같아요. 조건을 mpg, 즉 특정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기준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여기 보시면 실린더 두 번째 실린더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값을 하면 실린더가 그거예요. 이게 만약 4면 4기통, 6이면 6기통, 8기통, 지금 8기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실린더가 3부터 나오죠. 3기통, 4기통, 소형차 그런 그쵸? 그런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순서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값은 다르겠죠. 자, 이제는 df sort values를 해서 mpg, 즉 이 변수 값으로 하시는데 지금 이게 처음에 디폴트가 ascending인 true였잖아요. 이제 역순으로 합니다. 역순으로 이 데이터가 많잖아요. 365개면 이거 지금 제가 확대까지 여러분 실습용, 연습용이니까 확대까지 해놨어요. 잘 보이시라고. 눈이 침침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ascending false를 하면 뭐야? 최신순 아니면은 최고 높은 값부터 나오겠죠. 이게 그래서 보통 안 치시면 디폴트가 나올 거고 지금 우리가 여기다 옵션을 준 겁니다. ascending은 어떤 거냐? false다. 그리고 헤드 값만 치겠다 이거예요. 왜 헤드를 친 이유가 그래서 5개만 나오는 거죠. 기준이 mpg 기준이에요. mpg 기준으로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46점. 지금 보시면 이게 뭐 9부터 시작하잖아요. 제일 작은 건. 그렇죠? 네, 46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뭐냐면 컬럼의 이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옵션을 줍니다. 여러분 모르시면 행과 열 이름 변경을 했죠. 이렇게 가로까지 가시고 쉬프트하고 탭키 누르시면 딱 스트림 나오죠. 뭐 인덱스는 다 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면 플러스 키 눌러서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로 갈게요. 컬럼을 내 값이 키 밸류 값이잖아요. 이 모델 이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자동차 모델 이어. 근데 좀 긴 것 같아. 뭔지 딱 봐도 알아. 그러면 이어로 바꾸겠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아까 300개가 넘었으니까 헤드 값으로 해서 5개만 볼게. 내가 바꾼 것만 확인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헤드 값은 많이 씁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걸 바꾸고 확인을 해야겠는데 그걸 확인하면 너무 길어. 데이터 값인데 그 중에 내가 바뀐 것만 확인하고 특히 이렇게 칼럼 이름이나 어떤 연번, 이름 바꾼 거나 어떤 특정한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값만 바꿨을 때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때 이런 방식, 특히 헤드 값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보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 딱 봤는데, no!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헤드 값 딱 했는데, 나 분명히 바꾼 줄 알았더니 그대로 모델 이어가 나와요. 왜? 그쵸, 이건 우리가 실험만 한 거죠. 기본적으로 원본 데이터를 지키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디폴트로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많이 이제 우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로 저도 강의 한 만들 때 어떤 거를 만들어서 만든 형식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기존 거에다가 복사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그럼 보통 동일한 이름이면 1로 나오잖아요. 그 이름 이제 작업을 막 하다가 그거를 중간 저장을 안 해놓다는가 아니면 잘못해서 저장을 좀 이름을 바꾸지 않았는데 그냥 모르고 눌러버렸어요 저장을. 그러면 그전 거를 다 통으로 한 주차 강의를 날린 적이 있단 말이죠. 사실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보통 여러분들도 이렇게 리네임을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되면 이제 파일명을 우리가 각각을 이 파일 전체를 바꾼 게 아니라 뭘 바꾼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행과 열 그 내부를 바꾼 건데 사본을 갖고 하게끔 해놔요.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를 원래 그게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거를 내가 이제 계속 이어로 원본 데이터까지 다 오버라이트 즉 덮어 씌우고 싶어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배웠죠. 인플레이스를 써도 되지만 파이썬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데이터 프레임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 변수에다가.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고 오셔가지고 df를 딱 치시고 이제 치시면 예, 오리진이 바뀌었습니다. 아 아니죠. 이어로 바뀌었어요. 모델에. 그러면 이제 계속 df를 치면 이어로 원본 데이터가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df를 sort하는 정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value가 열이니까 행이 있겠죠. 행을 뭐라고 그래요? 판다스에선 index, 즉 연번, 그쵸? 색인, 그죠? 그렇게요. 색인별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df sort index하고 색이 0, 1, 2니까 원래 그대로 0, 1, 2, 3,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쉽죠. 그래서 실제로는 인덱스 방법으로도 정리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요 컬럼을 바꿔주는 방법으로 솔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다시 바꾸고 이런 식의 방법을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런 형식으로 지금 강의안을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리셋 인덱스 기억나시죠? 어떤 인덱스가 없을 때 인덱스를 생성해 정리하는데 그게 굳이 할 필요가 있어? 인덱스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리셋 인덱스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는 리셋 인덱스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스는 불리언으로 false고 드랍도 불리언으로 false로 이제 고정이 돼 있고 이거 필요한 걸 잘 몰라요. 그러면 결국 해볼게요. 요 뒤에 나옵니다. 왜 그런 이유가 나오는지. 자, 요건 일단 제가 이런 게 있다 정도 하고 제가 설명이 곧 나와요.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덱스가 없을 때 인덱스 생성해서 정렬하는 거다. 리셋, 즉 다시 세팅한다. 그렇죠? 근데 인덱스별로 하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df drop, 특정 컬럼의 변수를 데이터에서 제거한다는 거예요. 즉 컬럼이 mpg하고 이어, 즉 뭐냐면 드랍한다면 전체 우리가 이거 잠깐 보시면 비해서 우리가 df를 볼게요. df에서 좀 기수 있으니까 헤드값만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하는데 일단 빼고 싶은 거예요. 이 중에서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몇 개만 중요한 것만 하고 싶어요. 즉 내가 보니까 mpg하고 이어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 다음에 이거를 알다시피 그냥 다시 df로 해버리면 원본을 건드려 버리니까 새로운 그래도 저장을 하고 싶어요. 계속 쓰고 싶으니까 df2라는 변수에다 넣어서 헤드값을 친 거예요. 그러면 df2는 이제 4분이지만 변경된 자료를 갖고 있는 4분이 되는 거죠. 원래 데이터 다른 데이터 프레임이. 즉 보시면 뭐가 빠졌어요? 다 똑같은데 여기에 제가 했던 mpg 빠졌죠? mpg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또 하나가 이어 빠졌죠? 이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요 데이터 갖고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df2라고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는 내가 이 세 개를 빼고 싶어요. 그걸 드랍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뭐 하나만 더 추가됐을 때 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필요 없다. 즉, 그쵸? 그러면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안 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df3고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실습이었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깔끔한 데이터를 만들 때, 이제 멜트나 피봇 테이블, 그 다음에 이제 형성할 때는 이제 컨캣을 이용합니다. 병합하거나 이럴 때. 자, 멜트 함수는 여기 보면 gather 어떤 모으다, columns, 즉 어떠한 열 벡터를 모아서 뭐로 만들어줘요? 멜트 함수는 rows로 만들어 놓고요. 피봇 테이블은 역으로 그 row로 되는 걸 이제 스프레이 펴가지고 뭐예요? 컬럼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건 만들면서 여러분 보시는 게 더 나아요. 이 그래프에도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메소드 체이닝은 이제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요거 하나 결과 멜트 해가지고 결과 보고 피봇하고 처음에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겠죠. 우리가 그 툴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가장 좋은 게 한 줄씩 보여주는 인터프리터 언어의 파이썬의 인터프리터 언어를 잘 설명하는 게 바로 우리 주피터 노트북에 보면 한 줄 코딩하고 Shift 엔터 누르면 결과 나오고 이런 식이잖아요. 메소드 체이닝 기법이란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가 하나씩 이제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 연달아가지고 코드를 한꺼번에 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PD의 멜트 함수를 데이터 프레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또 다음 걸 하고 싶으면 이거 이름 바꾸고 싶네? 그럼 리네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이게 이제 똑같이 아래서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그 기능으로 나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R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대신 이게 연결하기 편하죠. 즉 df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걸 멜트 함수여서 컬럼을 로로 바꾸고 그걸 이름을 바꿔주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키 밸류로 돼 있죠? 즉 이게 딕셔너리 구조로 돼 있어요. 컬럼 이름을 베리어블은 바로 바꾸고 밸류는 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바꿔서 이름을 바꿔줬겠죠. 그럼 컬럼 네임이 아마 발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열 벡터로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쿼리를 날려요. 그 중에서 이 발이 200보다 크거나 작은 값들을 뭔지를 뽑아다. 이렇게 한 번에 우리가 명령문을 써가지고 결합값을 얻고 싶을 때 간단하죠. 이런 걸 어떤 방법, 메소드, 그쵸? 그 메소드를 이 각각의 메소드를 체인해달라. 즉 연결해 놔서 한 번에 보여달라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PD 판다스의 그 별칭이죠. pd.melt. 그 판다스의 모드를 불러주는데 멜트 함수를 해요. 즉 열의 값을 모아서 행으로 변경하고 pivot은 행의 값을 열의 값으로 변경한다는 거. 이 정도까지 아시고 실습을 통해서 같이 익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실습을 할 건데요. 여러분이 이게 엑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피봇 테이블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있으면 피봇 마법사 창이 딱 떠가지고 열과 행 이렇게 딱 해가지고 보통 많이 보고서 쓸 때 많이 쓰죠. 왜냐면 각 지점별로 매출 현황 뽑아와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쓸 때 피봇 테이블 아주 많이 쓰는 게 엑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학교에서도 모스 같은 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어려운 게 이제 함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함수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한다 이런 속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피봇 테이블, 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색 찾기라는 표현 VLOOKUP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컬럼만 뽑기, 그 값만 뽑기 위해서 쓰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엑셀, 특히 행정 쪽이나 흔히 말하는 문과 쪽에서 가시는 분들, 경영 지원팀은 항상 그 엑셀을 잘하지 않으면 야근 천국에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다 데이터 쪽은요, 판다스는 R이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식했어요. 좋다고 생각하면 다 베꼈어요. 둘 다 오픈소스라 지금 서로 베끼고 있어요. R 같은 경우는 딥러닝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교수님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R로도 크롤링도 될 수 있고요. 또 뭐가 돼요? 케라스라고 해서 딥러닝도 돌릴 수 있습니다. 단 제가 R 스크립트를 케라스로 갖고 와서 해봤는데 답답해요. 그리고 컬러 지원이 안 되니까 그죠? 흑백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냥 간단한 모델 갖고 할 때는 R을 쓰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그동안 리쉐이핑 해가지고 뭐 프로그래밍 언어인 판다스를 이용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머신러닝을 돌린다. 그러면은 이 판다스 파이썬을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D 멜트라는 게 뭐냐면 멜트가 뭐예요? 녹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이 4 곱하기 3인데 내가 이거를 뭐냐면 녹인다는 건 벡터라 시리즈별로 1차원으로 다 바꿔가지고 다 만들어준 다음에 이거를 열로 바꾸든 행으로 바꾸든 그쵸? 그렇게 조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gather columns into rows라고 여기 써 있을 거예요. 이걸 딱 치시면 그러면 이게 뭐냐? gather는 모으는 거죠. 즉 열의 값들을 다 모아서 로로. 왜냐면 기본이 열이죠. 왜 시리즈로 돼 있으니까 1차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열의 값들을 내가 필요한 것들만 모아서 행으로 바꿔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 방법이. 그럼 피봇은 반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멜트 함수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봐도 아무것도 모르겠죠. 근데 보시면 id라는 게 있네요. id는 게 바스라는 거 있는데 그건 넌이고
value는 그 아이디어는 값이겠죠. key value 이런 식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바에 또 네임이 있고 value에 또 네임이 있는데 그건 그냥 value라고 한다. 그리고 컬러인가 같아요. 컬러의 레벨이 있는데 그건 일단 none이다.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시면 나와요. 뭐 value name은 스칼라, 디폴트는 value다. 그치? 이거는 어떤 이름인데 value의 컬럼. value의 컬럼을 이렇게 value name을 쓰는구나. 이거는 인티저나 스트링이고 옵셔널이다. 근데 멀티 인덱스, 즉 우리 배웠죠? 인덱스 여러 개 있을 때 그때 컬럼이 만약 멀티 인덱스일 때 그 컬럼을 멜트 시킬 때 이게 컬러가 아니라 컬럼 레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 요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멜트 함수를 써서 id vars, value vars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id는 또 이렇게 value vars 해가지고 또 2개 만들 수 있고 이런 과정인데요. 요걸 그대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데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key value, 딕셔너리죠? 0일 때 A, 1일 때 B, 2일 때 C를 A로 놓고요. A의 시리즈를 만들겠다 이거죠. B라는 키를 놓고 거기에 0일 때 1, 1일 때 3, 2일 때 5. 자, 각각 3개씩 있는 거죠. C일 때는 0, 2, 1, 4, 2, 6, 2일 때 6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딱 쳐보시면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A가 시리즈니까 A가 이 열 방향으로 나오겠죠. 그게 값이 A, B, C예요. 근데 각각은 키 밸류가 0, 1, 2예요. 그렇죠? 0, 1, 2 똑같죠 지금? B가 있는데 얘 각각이 0, 1, 2, 즉 연번 0, 인덱스 번호가 0, 1, 2죠. 거기에 1, 3, 5 들어가 있는 거죠. 값. 여기도 2, 4, 6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을 데이터 프레임이요. 자, 이제 이걸 멜트 해보겠습니다. 즉, 어떻게 해요? 이 각각의 내가 원하는 열들을 행으로 바꿔준다고 했죠. 자, 어떻게 바꿔주는지 봐요. 여기서부터 리쉐이프부터 많이 헷갈려 하세요. 실제로 하면. 자, 내가 가지고 올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와요. id vars는 A예요. 이 id vars, 이 A를 뭐예요? value vars를 B로 할 거예요. 즉, 이 A 값을 A를 어떻게 해요? id를 A를 치는데 id 값이 연번이 A, B, C가 나올 거고 vars는 이 B의 값들이 1, 4, 5가 들어갈 겁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그쵸? 자, A의 값이 A, B, C죠. 그쵸? A, B, C. 근데 value 값은 아까 좀 우리가 B의 값으로 그 value 값들을 집어넣어 달라고 그랬으니까 1, 4, 5. 그러니까 여기는 variable B가 생긴 거죠. B의 1, B고, B의 1, B의 3, B의 5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BC로 해볼게요. BC. 여기서 C만 더 집어넣으니까 B의 값과 C의 값으로 채워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더 많이 길게 생기겠죠. B의 값과 C의 값이고 거기에 있는 1, 3, 5, 2, 4, 6이 value 값으로 이렇게 이건 변수라는 뜻 있잖아요. 변수 값 이런 식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이유가 이제 이거 갖고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뽑기 위해서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 원래 이거였고요. 자, 이제 데이터 프레임 3은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와서 멜트를 시켜가지고 즉 이제 어떻게 행의 값들을 모아서 열의 값들을 모아서 행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value vars는 A, B, C를 갖고 만들고 그거를 df3으로 집어넣어줘. 그래서 그 df3을 뽑아줘. 그러니까 이제 다 한 거죠. 0, 1, 2 봐봐요. A, B, C 4가 3개고 거기에는 A, B, C 1, 2, 3, 5, 2, 4, 6이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메소드 체이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즉 메소드, 즉 우리가 어떠한 이걸 멜트를 쓰고 이게 다 방법이잖아요. 메소드잖아요. 이 메소드에서 이게 체이닝 된다, 그러니까 연계된다, 연속적으로 된다 이거예요. 즉 여기 보시면 일단 우리가 아까 요 df3 한 거가 여기까지잖아요. 그대로죠. 갖고 오시고요. 이거 복사하시고 여기 다음에 여기 이름이 variable value로 돼 있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dot 하고 rename이라는 거 딱 치시면 우리가 배웠죠. 컬럼 네임을 바꿔주고 싶어요. variable var로. 그렇죠? 변수를 var로 바꾸나 value를 while로 바꿔서 df3에다가 다시 넣으니까 df3 원본 건드린 거죠. 요거를 이미 이제 df3은 이제 치면 이게 안 나올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마벨이라고 우리가 바꿨잖아요. 마벨로. 그쵸? 그러면서 ABC 그대로 값이 바뀝니다. 그렇죠? 이게 갑자기 크게 확 줄으니까 이게 이제 줄이니까 다르게 보이지만 내용 똑같아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름만 바꿨어요. 자, df 피봇입니다. 피봇은 우리 피봇에 뭐냐면 행의 값이 있는데 그걸 열의 값으로 변경해 주는 거예요. spread the rows into columns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음표 치고 딱 내용을 보시면 이 docstring이 나오죠. Return reshaped data frame organized by given index column values 이렇게 돼요. 즉 여기 리턴을 해주는데 새롭게 재형성된 데이터 프레임인데 그것이 원래는 주어진 인덱스나 칼럼 값으로 해준다. 그렇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잘 더 궁금해지면 하시고요. 내가 df4로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PD판 데이터 프레임을 쓰실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소값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딕셔너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는 ABC, ABC 6개의 원소가 있고요. 바즈는 1부터 6까지, 후는 1, 1, 1, 2, 2, 2, 다 6개야죠. 왜 시리즈로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DF4를 딱 치면 이게 시리즈 형태로 컬럼 형태로 ABC, ABC. 바즈는 1, 2, 3, 4, 5, 6, 1, 1, 1, 2, 2, 2 이렇게 딱 치고 넘버는 5개까지 있죠. 6개니까.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DF4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DF4 갖고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봇이라고 했으니까 피봇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로우에 있는 것을 열의 값을 병렬돼요. 즉, 그러니까 인덱스를 먼저 가야죠. 인덱스 풀을 접근해라. 그렇죠? 요 애를 뭐예요? 인덱스로 하고, 그렇죠? 그렇죠? 얘를 인덱스로 하고, 그 다음에 컬럼은 바로 하고, 밸류 값들은 바지에 있는 값들을 집어넣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멜트예요. 멜트나 피봇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피봇 테이블 만들었어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덱스를 풀로 했더니 아무튼 중요한 거는 칼럼 값이 1, 1 봐봐요. 1, 2, 1에 1, 2, 3이죠. 1에 1, 2, 3. 자, 이게 바를 기준으로 할게요. 바를 기준으로 컬럼 네임이 A, B, C는 맞죠? 컬럼 네임 A, B, C. 그쵸? 그리고 밸류 값은 바지죠. 1, 2, 3. 그쵸? 4, 5, 6이잖아요. 1, 2, 3, 4, 5, 6. 그게 후드, 후가 인덱스니까 1, 2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인덱스가 나와요. 왜냐면 이게 멀티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즉, 인덱스가 지금 없죠. 우리가 보통 연번 0부터 5까지가 없어요. 그럴 때 만드는 게 제가 설명을 아까 아껴뒀던 리셋 인덱스입니다. 인덱스가 없을 때 그것을 생성해서 보여줘라는 뜻이죠. 요거를 갖고 그대로 해서 인덱스를 하시면 멀티 인덱스의 형태로 가죠. 바라는 게 있고 0, 1이죠. 즉 인덱스를 가 만들어졌어요. 없었던 게. 그리고 이게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덱스는 후, 1, 2 그리고 바는 이제 0, 1 이제 컬럼을 1 들어가고 0에 1, 2, 3, 4, 5, 6 ABC 이렇게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은데 이제는 피봇해서 이거를 요거 그대로 놓으면 계속 이거를 이제 이 형태로 변형된 걸 내가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df5라는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다가 사실은 df5라고 치면 되는데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했고요. df5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똑같아요. df5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걸 이제 멜트 함수를 써서 또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후 이게 보기가 좀 험악하죠. 어떻게 하면은 원래 우리가 보기 편한 걸로 바꾸고 싶어요. 멜트 함수 쓰면 뭐예요? 이거랑 다르죠? 열의 값을 행의 값으로 바꿔주니까 보기가 더 우리가 익숙한 걸로 나와요. id 바스는 후로 하고요. 밸류 바스는 abc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형태가 나오죠? 1, 2, 1, 2, 1, 2, a, a, b, b, c, c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죠. 하나는 1, 한 2개 묶고 2 묶고 C 그쵸? 이런 식으로 묶고 싶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3개씩 묶을 수 있죠. 1이 3개씩 있고 2가 3개씩. 이게 기준이라고 그러면 이 id는 후로 기준을 하고 abc인데 뭘 해줘야 돼요? 값으로 해야겠죠? 1, 2, 3, 4, 5, 6 이건지를 알아요. sort values를 뭐로 하면 돼요? 바로 하면은 abc로 나오니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쵸?
1, 2, 1, 2, 1, 2, A, B, C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또 여러분들이 값을 다른 걸로 할 수 있죠. 바를 기준으로 A, B, C로 해도 되지만 value로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full을 기준으로 1, 2 이렇게 하니까 또 문제가 1, 2, 1, 2로 나오니까 1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1 3개, 2 나와요. ABC, ABC. 그렇죠? 또는 fu하고 bar을 두 개를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얘를 기준으로 하고 두 번째는 얘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u를 기준으로 1, 2 하고요. 얘는 bar을 기준으로 ABC, ABC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1, 2, 3, 4, 5, 6, 잘 이쁘게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메소드 체이닝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value라는 말이 우리 첫 번째 마즈로 했잖아요. 그걸 이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value를 마즈로 바꿔줘. rename, 메소드 체이닝을 이용해서 띡 하니까 우리가 처음 봤던 who, 바, 마즈 이 형태로 변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거의 비슷하죠? 앞뒤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적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번, 일단 한번 반드시 리쉐이핑 데이터 이거는요, 두세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 4, 50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강의하는 것도 있지만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몇 번씩 반복하시고, 이거 많이 쓰니까,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고, 실전 데이터나 특히 제일 좋은 게 뭐, 캐글 데이터, 뭐, 예제 같은 거 나온 거, 코드 있는 거 한번 돌려보시고, 그렇게 자율학습을 하셔야 이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코비드19로 그 서울 그 데이터, 코로나 데이터를 갖고 이제 한번 변형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실데이터 분석할 때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실습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는 데이터 세트를 우리가 합치는 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컨캣이죠. 컨캐트네이트의 약자예요. 합친다 이거야.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하나 이렇게 생겼고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개 행이 보이고 이건 세 개 있죠. 그럼 합치면 다섯 개 이렇게 생긴 거 쉽죠? append rows of the data frame 각각의 행을 다 더한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이 옵션을 주면 axis 1은 열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append columns of the data fra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axis 0은 행, axis 1은 옵션이 열입니다. 그래서 이 pd.concat은 concatenate 약자예요. append rows of the data frame, 즉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합치는 그 기능을 우리가 concat라는 옵션으로, 옵션이 아니라 모듈로 사용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실습 해볼게요. 이제 concat. 그쵸? 반나스의 concat. concat gate라는 뜻인데, 그게 자체가 합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일단은, 인스톨 패키지를 할 필요가 없죠. 한번 설치하면. 그리고 우리가 주피터의 장점이 이미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판다스 as PD 그냥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자, PD, 판다스의 concat, concatenate. 즉, 그 단어인데요.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컨캣의 응용과는 똑같이 닥스트링 가셔가지고 이거 엄청 복잡하죠. 이런 것들이 있고 중요한 건 x가 0 행 위주고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조인이 있네? 왜 데이터를 합치니까? 이게 어디서 왔냐면 SQL에서 왔습니다. SQL문.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우터 조인은 전부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테이블 형태가 틀린데 두 개를 합쳐요. 그런데 그게 일치하면 합쳐서 두 개를 합치는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뭐 난값이 나오거나 뭐 그래요. 그걸 이제 같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인 함수가 잘 보셔야 돼요. 이 컨캣은 두 개 다 합친 거를 다 보여주는 아우터 함수. 그렇죠? 그거구나. 그 나머지는 다 일단 키값은 넌이고 뭐 네임스도 네임이고 좀 이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verify integrity는 불리한 함수인데 false가 디폴트로 돼 있구나. 그리고 sort 함수는 false 불리언인데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면서 다시 리뷰하고 여러분들이 복습해보면 이해를 확실히 할 겁니다. 자, 시리즈 함수를 만드는 거야. 1차원 함수. 자, PD 다 시리즈로 만드는데, 왜냐면 이 리스트로 A, B가 있는 걸 내가 시리즈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거야. 리스트를 판다스 함수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게 다 보이니까 제가 리스타트 클리어 아웃풋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건 했으니까 이렇게 갈게요. 자, 이거 보세요. A하고 B의 리스트로 지금 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연번이 있는 0, 1, 즉 칼럼 행위 열이 만들어지니까 A, B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시리즈 2도 시리즈를 만들게요. S2라고 할게요. 그러면 S2는 두 개 있죠? C, D를 갖고 있는 그쵸? 시리즈가 됐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concat 하면 열끼리 이 데이터 프레임 합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본 디폴트가 out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합친 게 나와요. 그러니까 봐봐요. 01, 01, 01, 01인데 01, 01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나오죠. 밑으로. 자, 이제는 S1하고 S2 이거 동일한데요. 어떻게 하냐면 키값을 줍니다. 키가 처음에 S1이고 S2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쳐보시면 되죠. 키값으로. 자,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쳐보세요. 아, 이렇게 나오네요. S1이라고 지금 키값이 나오고요. 01. 구분돼서 나오죠. S2는 01. 동일한데 키값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여기 키값에다가 이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 그럼 names라고 하고요. 시리즈 name, row id로 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예. 여기에는 시리즈 네임, 로우 아이디로 구별해 주는 거죠. 요 분은 S, 그쵸? 요거는 시리즈 네임, 로우 아이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이걸 만들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거가 있다는 건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뭐냐면 컨캐스 기능을 알았어요, 대충. 자, 이제는 A가 1이고 B가 2예요. 자, 컬럼은 레러하고 넘버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 1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A가 1이라는 것 같고 B가 2라는 것 같고 그쵸? 컬럼 네임은 레러, 넘버 이렇게 연번 0, 1이 있는 우리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두 번째를 비슷하죠? 그냥 연습이니까 C는 3, D는 4라는 값을 갖고 있는 걸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컨캣을 데이터 프레임 합치는 거잖아요. 이걸 해볼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죠? 아우터 조인이니까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레러 넘버 똑같으니까 01, 01. 그쵸?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변형을 할 건데 일단 하나씩 공부해 볼게요. 자, 이제 데이터 프레임 세 번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는 3이고 셋. 지금 원소값이 3개씩 있죠. 이거 일치해야 되죠. D도 D4 독이에요. 컬럼 네임은 letter, number, animal. 이제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봤더니 letter가 C라고 이제 우리가 등급을 매겼고 number는 3이고 animal은 cat이구나. D라는 거는 number는 4고 독이구나. 이걸 나타내는 어떤 표식인 것 같아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형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1이에요. 데이터 프레임 1인데 지금 여기 데이터 프레임 1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커맨드 창으로 가서 B를 누르고 DF1을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이시죠? 이제 구분이 되실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1에는 뭐가 없어요? 애니멀 없죠. 그리고 안에 내용 값이 틀리네요. 자, 이걸 이제 합쳐보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합치는 거죠. 해볼게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우터 조인이 기본이에요. 아우터 조인은 같이 합치는 겁니다. 그쵸? 이런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요렇게 하면, 애니멀 여기는 비어있죠, AB는. 그러니까 none 값이 나와요. not a number. 그리고 나머지는 있으니까 그대로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있는 자료 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옵션으로, inner join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교집합 생각. 이거는 이제 합집합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집합은 뭐예요? 둘 다 갖고 있는 거죠. 둘 다 갖고 있는 것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그쵸? 이 AB 갖고 있는 거는, 숫자. 그쵸? 0, 1, 아까쯤에 두 개 합친 거에, 동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1, 2, 3, 4. 이렇게.
같이 있는 값만 나온다 이거예요. 요것만 값이 있는 것만.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애니멀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그 변수가 얘는 있고 얘가 누구예요? df3. df1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삭제돼요. 그리고 합쳐지긴 합쳐져요. 그쵸?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는 PD concat, df, ds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칠 거예요. 합치는데 sort가 false예요. 자, 근데 default는 여기 보시면 sort 함수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불리언으로 false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뭐 만들 필요도 없죠. 그냥 두 개 합친 거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true로 sort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한번 바꿔볼까요? sort true 바뀌죠. 그러니까 그냥 다시 원상태로 가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했습니다. sort는요 불리언이고요, 디폴트는 none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게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도 false입니다. 자, 그 다음에 join 함수가 있고요. inner, out join 있고요. 디폴트는 out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데이터를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but 이거 지금 예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폴리 하나로 묶고 리스트로 이제 monkey하고 george가 있고요. 이 두 개를 데이터 프레임 만들 건데 하나는 이름이 animal이고 다음은 name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걸 컬럼즈로 해서 뒤에 4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쵸? 요 애니멀이 컬럼 이름은 name이에요. bird folly라는 게 처음에 이게 0의 자리잖아요. 근데 이해되시죠? 요 0 리스트 형태니까 0, 1이니까 넘버 0, 1 이렇게 나와요. bird folly, monkey george.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1로 할 수 있어요. 인덱스는 A는 A. 자, 이렇게 해요. 자, 이게 뭐냐면 한번 볼게요. 만든 거예요. 인덱스 번호로 가니까 인덱스 A로 가고 1. 이제 우리 값만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요. 자, 이제는 이렇게 인덱스로 똑같은데 2로 만들어주는 값이. 자, 이거 왜 그러냐면요. 키값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요. 인덱스 키값이 지금 A라고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0번으로 가면. 자, 컨캣을 하는데요. 이제 df5하고 6을 합쳐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옵션을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합니다. verify integrity true 라고 하면 검증할 거냐 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여기 보시면 verify 옵션을 볼게요. 쭉 내려가시면 verify는 false예요. 즉 서로 이 통합해 서로 이제 concatenate가 합치다는 뜻이잖아요. concat 함수를 쓰면 합치는데 그냥 합쳐요. 근데 그걸 뭐 서로 값이 다르냐 뭐 value 값이 크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합치기만 합니다. 왜? 기본 디폴트가 false니까. 근데 내가 검증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에러가 뜰 거예요. value 에러가 딱 뜨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A라는 지금 보시면 합칠 때 요 value가 지금 틀리죠. A라는 건 1이고 A는 2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검증용 데이터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뭐 네트워크나 이런 거 공부하셨으면 뭐 parity 검출 뭐 이런 거랑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즉 여기 보시면 value error, value error라고 나오죠. 제가 error라고 했네요. error예요. value error, indexes have overlapping values 라고 딱 떠요. 지금. 그쵸? 그 데이터 탑의 A가 오브젝트, 객체다. A에서 지금 틀렸다. 값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PD concat data frame OU verify integrity true 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 갖고 검증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있다.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테스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실습이었습니다. 라는 거가 우리가 M&A 만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어지는 합병이라는 뜻이죠. 그게 병합하다. 그러면 컨셉하고 뭐가 다르냐? 그걸 이제 같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합치는 거예요. 즉 여기 보시면 ATF라고 돼 있는 그 변수는 X1, X2가 있고요. 이거는 X1, X3가 있어요. 그 열이 겹치는 건 X1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거 합치냐 그러면 2, 3이 생기고 값이 없는 거는 이제 none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옵션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SQL문을 쓴다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SQL의 left, 이게 how left, right, inner 어디서 많이 봤죠? outer. 이거 뭐 혹시 SQL문을 배우셨으면 되는데 뭐냐면 left join,
뭐냐면 right join, inner join, outer join 이거거든요. 뭐냐면 어떤 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에 지금 이게 왼쪽 오른쪽 테이블 데이터 셋이 있어요. 테이블이. 그러면 left join은 이걸 기준으로 여기에 붙는 거예요. 근데 이쪽 기준으로 붙는 거고 right join은 이 오른쪽 BDF라고 있는 거에 맞춰가지고 왼쪽에 있는 그 테이블이 붙는 겁니다. inner join은 공통적으로 갖춰 있는 거. 그쵸? 그것만 붙고 outer join은 다 머지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세부 how라는 방법론을 써서 SQL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이 특징이고요. 여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O는 뭘 기준으로 X1을 기준으로 그렇죠? 요걸 기준으로 해라 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pd.merge 하면요 합쳐 병합이에요. how라는 건 left는 left join, right는 right join, inner면 inner join인데 동시에 해당하는 것만 두 데이터 프레임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변수에 대해서만 inner는 이건 지금 잘못 썼네요. inner가 아니라 outer예요. outer join입니다. outer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값을 병합합니다. 온 x는 x1 키를 중심으로 병합을 하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필터 하면은 우리가 필터링 해라 그러잖아요. 뭘 이렇게 여과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ADF에 어떤 ADF에 X1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것이 is in 뭐냐면 BDF에 X1에 있느냐 그거 있는 것만 뽑아달라 이런 뜻이고요. 자, 이게 아주 유용한 옵션인데 우리가 실습해 보면 인디케이터라는 걸 뭘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true라는 옵션을 넣으면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떻게 병합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트래킹 해줘요. 그래서 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병합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쿼리는 알린다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SQL이랑 똑같아요. 요청한 값만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 요청한 값만 가지고 오는 것을 이제 쿼리를 알린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원래 이게 다 SQL에 있는 옵션들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머지라는 데이터 프레임 합치기 방법에 우리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실습을 통해서 요 각각의 이런 게 있다 정도 했던 거를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실습입니다. 데이터를 이제 합칠 거예요. 판다스에 이제 머지라는 거 배우셨죠? 머지하는 것입니다. 자, 동일하게요. import pandas as pd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 key value 값 형식인데요. x1이라는 걸 주고 똑같이 restart clear output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니까. 자, key value 뭐예요? 이거 중괄호 형태가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딕셔너리죠. x1의 abc를 갖고 x2도 1, 2, 3을 갖고 자, 이거를 대신 이게 시리즈 형태로 가겠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니까 기본 구조는 시리즈니까 ADF로 가요. ADF 딱 치면 x1이 ABC 갖고 x2는 1, 2, 3을 갖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는 BDF인데 똑같아요. x1이 ABD를 갖고 x3는 TFT를 갖는다는 거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보면은 merge 합니다. merge. 자, 여기서부터 이제 merge는 완전 SQL을 따라요. 자, 그래서 merge의 함수를 잘 보시려면 이렇게 또 우리가 docstring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봐요. 자, 여기가 how라는 이제 left, right 어떻게 할 거냐. 왼쪽 테이블의 merge인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정해줘요. 처음에는 ADF, 즉 왼쪽에 들어갈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프레임, right 오른쪽에 들어갈 데이터 프레임. 근데 how라는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string이라고 돼 있죠. 즉 문자로 돼 있는데 inner join이 디폴트로 돼 있어요. 즉 두 개의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까 아우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컨캣은 아우터가 디폴트고 이건 inner가 디폴트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on이라는 것은 있는데 그건 none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false로 none이나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도 false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는 우리 실습에 나오는 것만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자주 쓰이는 건가? 자, pd.merge를 해요. 자, 왼쪽, 오른쪽 두 개 테이블을 합칩니다. how 어떻게 해요? left join이에요. 자,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왼쪽으로
즉 왼쪽 ADF를 기준으로 BDF가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5는 키 값이야. 이 X1을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면 X1. 즉 근데 이게 레프트 쪽이니까 왼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치신 X1을 기준으로 합쳐집니다. 자, 어떻게 합쳐질까요? A, B, C. 그쵸? 1, 2, 3, X3, TF, none 값이 나와요.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좀 줄여가지고, 한꺼번에 보일 수 있게. 제가 좀 줄여볼게요. 다시. 보이세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이 헷갈려 SQL문을 모르시면, 요 부분하고 요거예요. 레프트 조인이죠. 왼쪽을 기준이에요. 근데 X1, 키 값이에요. ABC를. 그러니까 ABC만 나오죠. 지금 요거 T 없어졌어. 안 보여요. 이너 조인이 기본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바꾼 거죠. 레프트 조인으로. 그러니까 지금 T값 없어지죠. 얘를 이 ADF를 기준으로 했고 X축을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 없어요. C까지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니까 X1, 2, 3만 나오죠. X3가 지금 붙었죠. TF인데 이 친구는 뭐냐면 D인데 D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none 값이 나오네요. not number. 알았죠? 다시 올릴게요. 확대하고.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설명 듣고 저도 처음에 SQL문을 모르고 이게 설명 드리니까 자꾸 이게 합치는데 머릿속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거꾸로 라이트 조인이에요. 자, 똑같이 이거 줄여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봐봐요, 이거. 자, 요 보시면 요게 기준이에요, 요게. 라이트 조인. ABD가 있는 거. ABD죠. 자, 그러면 이거 C가 날아간 거예요, 지금. 뭐예요? 1, 2. 근데 이제 C가 D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none 값이 나오고 TFT. 그쵸? 이 TFT는 그대로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X1을 기준으로 하고 처음에 그게 X1부터 나오죠? 자, 이제는 뭐냐면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 그쵸? 이너 조인 딱 하시면 둘 다 있는 게 AB였잖아요. 딱 상식적으로 1, 2, TF가 나와요. 자, 아우터 조인은 다 합친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 나와요. A, B, C, D. 그러니까 각각의 값이 없는 건 나온 값으로 나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PDF 어제는 따로 안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Shift하고 엔터키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지금 머지 한 거니까. 자, 필터링 조인스라는 거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자, 뭐냐면 ADF에 우리가 원소에 접근할 때 X1이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달값 형태로 데이터 타입은 오브젝트다. ABC 나와요. 자, 그리고 X1은 ABD. 그쵸? 이렇게 열벡터 형태로 나오지만 이게 결국 시리즈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불리언입니다. ADF의 X1 여기죠. 이것이 is in 어디 안에 있냐 확인하는 거예요. BDF의 X1에 ABC라는 값이 있니? 딱 보니까 true 있죠. A 여기에 BDF에 true C는 없죠. false를 반환한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데이터 타입이 불리언 즉 논리 함수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한꺼번에 묶어서 요 자체를 여기다가 지금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한 거예요. 여기에 ADF 안에 이걸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여줍니다. 그렇죠? true인 것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true인 것만. 그래서 A, B만 true니까 같이 그 안에 있는 것만 ADF에 보여주니까 A, B, 1, 2가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제외하고가 물결 표시. 우리가 보통 not이 이거죠. 요걸 제외하고 보여줘 하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두 번째 C. 그쵸? C가 없잖아요. 여기 BDF에. 그쵸? BDF X가 왔으니까 그것만 보여줘. 그러니까 C 값이 C3 그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잘 알면. 어렵죠. 그쵸? 그리고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보다 대부분 이너 조인이나 아우터 조인을 많이 써요. 현장에서도. 자, 그러면 PD 데이터 프레임인데요. X1, ABC라는 값 갖고 있고요. 리스트 형태로. X2는 1, 2, 3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YDF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A, B, C, 1, 2, 3. 그쵸? 여기. X1, X2, X1, X2. T 밸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리즈를 두 개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GDF를 만들 거예요. BCD 2, 3, 4를 갖고 있는 X1, X2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딱 봐도 우리가 지금 실습 목적이 X1, X2가 있는데 값들이 다 다르죠. 이걸 이제 합칠 겁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디폴트는 뭐예요? 이너 조인으로 머지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딱 치면 이너 조인이니까 두 개 갖고 있는 게 BC만 갖고 있죠. 여기 보면 BC. 그 2, 3 똑같네요. 2, 3만 나와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내가 how하고 옵션을 주는 거예요. 강제로. 아우터 하면 다 나오죠? ABCD 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이해되시죠? 계속 똑같은 거 갖고 설명을 이제 그래서 이게 좋아요. 그 7cc. 예제를 보통 실데이터카로 바로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거 갖고 뭐 1시간 설명하세요. 여러분 이해하고 집체 교육할 때. 근데 이렇게 간단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YDF하고 GDF가 있고 how, 아우터 똑같죠? 근데 인디케이터라는 옵션이 아까 제가 true, 그쵸? 원래는 false로 돼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인디케이터는 뭔 가르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디폴트가 false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옵션을 준 겁니다. 그러면은 true로 됐으니까 인디케이터를 하겠다. 그러면 뭐냐? 이거 굉장히 괜찮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왔는지를 딱 보시면 뭐예요? 이 아우터 조인을 한 거잖아요. 지금 아우터 조인, 그렇죠? 전부 다 갖고 왔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 레프트 온이 왼쪽에만 있고요. 왼쪽 테이블 처음에 우리가 테이블이 YDF하고 GDF 이렇게 쓰잖아요. 왼쪽 테이블, 레프트 테이블에서 YDF에서 왔다는 뜻이고요. 라이트 온이니까 GDF고 얘 두 개는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야. 보여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옵션이 이해가 확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게 메소드 체인이란 말이에요. 메소드를 여러 개로 쓸 수 있어요. 요거까지 나온 다음에 우리가 쿼리를 날립니다. 이제 SQL문이 쿼리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궁금한 걸 날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가져오거든요. 거죠. 자, 뭐냐면 요렇게 머지 레프트 온리만 돼 있는 요거잖아요, 지금 값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처음에 나도 왜 이렇게 밑에 있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가 머지라고. 근데 리네임으로 바꾸면 되죠, 우리가. 이거 만약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이. 머지가, 즉, 레프트 온리가 있는 머지만 있는 거를 뽑아줘. 하면, 레프트 온리는 뭐야?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것만 뽑아줘. 지금 이게 데이터가 4개만 있어서 이게 강력한 걸 모르지. 이게 지금 4개 있죠? 그래서 자, 4억 개 있다고 해요. 빅데이터 시대니까. 자, 여러분, 이걸 모르면, 다 4억 개를 다 여러분들이 탐색해야죠. 이렇게 딱 나오죠. 자, 똑같이 메소드 체인입니다. 쿼리까지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컬럼이 머지라는 것만 날려줘. 자, 뭐냐면 이제 이거는 내가 인디케이터였잖아요. 알았던 거잖아요. 이 컬럼 날리고 싶은 거예요. x1, x2만 이제 어떻게 아는지 알았으니까 찍 치면 요것만, 그렇죠? 이 머지 필요 없으니까 x1, x2 값만 딱 우리가 원하는 것만 딱 가질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4번째 실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데이터를 어떻게 집계해서 활용할 건지. 자, 이제 이게 키포인트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SQL문의 하나인데, 그룹 by, 뭐에 의해서 무슨 그룹별로 해줘. 이런 방법이 나오죠. 보통 SQL문을 잠깐 설명드리면, 보면 어디서 선택해줘. 그리고 다 선택하면 이렇게 에스트릭스로 나타냅니다. 어떤 데이터 테이블에서 데이터셋 테이블이 나와요. 데이터 테이블이 from 어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뭘 가지고 있으면 having 문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뭐에 의해서 나타내줘 하면 group by 해가지고 이제 나타내는데 그게 그대로 가 있죠. 여기 보시면 group by 뭐에 의해서 by 컬러에 대해서 group by 레벨이 individual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키가 뭐냐면 이거 은근히 많이 쓰거든요. 나중에 시계열 분석 데이터 하거나 차분이라고 해요. diff라고 해가지고 어떤 차이를 각각 한 단계에서 한 단계로 변화했을 때 그 차이를 알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 단계에서 10이었는데 20으로 했어요. 그럼 차이는 얼마예요? 10만큼이 변화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이 차이니까 diff예요. difference예요. 그때 요 구조가 각각을 시점이 다를 거니까 단계별로 그걸 표현할 때 shift 1이나 shift 마이너스 1을 써요. 이건 뭐냐면 하나씩 copy with value shift by 1 하나씩 이제 바꿔주는 건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랭크는 말 그대로 순위 매기는 거죠. 그리고 comSum이라는 거는 cumulate의 약자예요. CUM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sum은 각각 cumulative sum, 그러니까 누적합이죠. 그 다음에 누적한 것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이 cumulative product는 이제 보통 행렬 곱할 때 많이 나오는 거죠. 곱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공부해 볼게요.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거기서 점하고 옵션을 합니다. 어떤 모듈을 불렀냐면 그룹 바이죠. 그룹 바이, 뭐뭐에 의해서 나눠져. 그러면 바이, 뭐뭐에 의해서 오리진, 즉 어떠한 뭐 이거는 우리 그 카 데이터 안에 있는 건데 어떤 뭐 그 오리진이라는 이제 그 항목입니다. 오리진에서 그 실린더의 기통이죠. 4기통이, 기통이, 8기통이 그거에 의해서 그 중에 오리진에서 그룹으로 나눠주고 실린더로 가서 변수에서 사이즈로 우리가 또 나타나죠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 칼럼의 값의 크기를 보고 싶을 때 결국 이 사이즈, 크기를 보고 싶을 때 나타내는데 대신 어떻게 구분해 주냐면 오리진에 의해서 그룹별로 구분해 준 다음에 이 실린더의 변수의 사이즈를 우리가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나타내는 요거는 이제 평균, 특정 컬러의 평균을 보고 싶을 때 나타내는 겁니다. 이 시프트가 은근히 중요한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프트 1은 아래 행 방향으로 하나씩 이동한다는 뜻이야. 하나씩 아래 행으로. 마이너스는 거꾸로 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프트를 해가지고 보시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 다음하고 차이를 보고 싶으면 한 단계 내리면 여기 10이 이쪽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에서 아까처럼 20을 받겠어요. 그러면 시프트 한 값이 시프트 1을 한 값이 있어요. 요거는 기본 A라고 할게요. 근데 이건 A에서 A를 시프트 한 거죠. 요 차이가 diff죠. 그러면 요거 지금 10인데 다음 단계에서 20을 받겠어요. 그러면 요 시프트 내리면 처음 단계 거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하나씩 이동한다. 시프트 한다. 마이너스도 가능한데 윗방향이다. 대신 거꾸로 간다.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라는 이름이고요. 거기에 B라고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변수에 접근해서 거기서 시프트 마이하면 특정 열을 이동할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랭크는 우리가 알다시피 순위를 매길 때죠. 그러니까 모델 연도, 어떤 차량에 대한 변수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변수에 접근해서 랭크, 즉 순위를 매기는데 그 방법은 뭐냐? 작은 수들로, 즉 값이 적은 수들로 순위를 매겨줘 라는 뜻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 PCT는 퍼센티지예요. 랭크를 매기는데 퍼센티지별로, 즉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을 때 쓰는 옵션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1970년도 생산된 차가 뭐 20%, 2010년도 생산한 게 40% 이런 식으로 표에서 나타내고 싶으면 이 옵션을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ccumulate의 약자입니다. 즉 누적한다. 누적한 것 중에 큰 값, 작은 값, product는 누적 곱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 주 4주차의 마지막 실습입니다. 실습이 좀 많았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마다 복불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주는 좀 기준 시간보다 좀 일찍 끝나기도 하고 이번 주는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왜 다 파이썬으로 이제 다 귀결되니까 아마 나중에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에서만 쓰는 뭐 온클릭 해가지고 홈페이지 만드는 이런 것도 이제 다 들어갈 거예요. 결국 SQL문,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SQL문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결론 뭐냐면 이게 SQL문이요. 데이터 집계입니다. 정형 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SQL문인데요. 그룹별로 나눠줘. 할 때 그 쓰는 게 그룹 바이예요. 자, 똑같이 import pandas as pd, cbone as sns 하고요. 또 이거 또 보이니까 다시 클리어 아웃풋 할게요. 자, 그쵸? 이제 똑같죠. 이제 MPC 아까 지금 가져온 거 똑같아요. 그 중에 내가 세 가지만 보겠다. 헤드 값을. 자, 익숙했죠? 했던 거가 계속 반복입니다. 자,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룹 바이, 그룹별로 나눠주는데 이렇게 옵션이 나와요. 여기 딱 치시면 그룹 바이에 시프트하고 딱 치면 그룹 바이 된 바이는 none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내가 none으로 돼 있다는 건 결국 전체를 다 그냥 순서대로 하겠다는 뜻인데 이제 우리는 오리진, 즉 나라 순이죠. 근데 그걸 그냥 여러분이 해볼게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딱 치면 똑같은 게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딱 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판다스 구조만 나오죠. 아, 판다스의 코어고 그룹 바이 있고 지네릭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 오브젝트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리진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사이즈별로 나눠줘 이런 말을 해야죠. 즉 크기별로 나누죠. 여기에 크기별로 구분. 이제 처음에는 이 오리진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서 대신 크기 순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오리진을 기준이니까 알파벳 순으로 유럽, 재팬, USA 세 가지를 지금 나왔나 봐요. 이 자동차. 왜 한국이 빠졌을까? 그렇죠? 속상하네요. 아무튼 이게 뭐야? 크기 순으로 70, 79, 249 이렇게 크기 순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오리진으로 이제 한 건 아닌데 이제 이거를 궁금한 건 value count를 해줘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룹 바이 해도 되지만 이건 또 방법을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value count로도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249, 79, 70.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더 많이 쓰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방법으로 우리가 SQL문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판다스나 이런 게 계속 발달하고 계속 흡수하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지금 치시트에 있는 2장짜리의 치시트에 있는 거를 기본으로는 알고 여기서 이제 계속 확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docstring, 그쵸? 여기 가서 우리가 물음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보고 요거 봐가지고는 처음에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저도 그랬고 요걸 어떻게 해요? 이제 연습 문제가 있잖아요. 고맙게 이그젬플 가서 해보고 역으로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내려볼까요? 이제는 뭐냐면 value count 똑같아요. 그룹 바이로 오리진으로 한 거 갖고 계속 한번 다른 부가적인 서브 모드들을 이용해 볼게요. 우리가 민값만 구하고 싶어요. 최소값.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값이 쫙 나오죠. 각각의 오리진을 기준으로 유럽이 나오고 재팬, US 세 가지였잖아요. 아까쯤에. 근데 그 중에 최소값만 각 속성별 있는 것 중에 최소값만 쫙 뽑아주는 거예요. 맥스값만 뽑아줘 하면 맥스값만 쫙 뽑아줘요. 이런 게 데이터 분석이잖아요. 이제 하면 평균값만 쭉 뽑아줘요. 평균값만 쫙 뽑아줘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자 특정 칼럼값만 지금 여기 지금 전체 다를 뽑았잖아요. 내가 알고 싶은 이 실린더 속성만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이 실린더 속성의 크기 순으로 나타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 실린더에 관련된 것만 이에요. 그 크기가 74, 79, 100, 249예요. 자, 실린더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알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평균은 사기통이 유럽하고 재팬은 이거 엄청난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름값이 싸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파워가 좋거나 뭐 이런 거겠죠. 유럽이나 재팬 같은 경우는 사기통이 대세인 거죠, 평균값으로. 자동차가. 근데 미국은 6기통이, 그쵸? 이제 내가 봐도 좀 옛날 자동차 같아요. 한국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쵸? 그 다음에 메디안, 중앙값은 446, 그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플로트니까 4.15 이렇게 나오지만 446, 이게 인티저로 나오죠. 자,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룹을 두 개 주로 나누고 1순위, 2순위예요. 첫 번째는 모델 이어를 기준으로, 두 번째는 오리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달라. 알아서 정렬이 되고 그 중에 특정 컬럼인 실린더의 민값을 보여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게 피벗 탭으로 나오죠. 여기다가 우리가 pd.data 프레임만 넣으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봐봐요. 제가 이거 그대로 한 거를 여기다가 아니다 다를까? pd 데이터 프레임만, 그러니까 코드가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하나 분석한 걸 여기다 넣고 이걸 A라고 그러면 A 변수로 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엑셀처럼. 그렇죠? 이게 뭐,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딱 나와요. 쳤어요. 자, 4, 7, 10, 5, 11, 8, 6, 9, 10. 이거 쓰죠? 인덱스는 1, 2, 3. 우리가 지정까지 해줬어요. 컬럼은 A, B, C라고. 자,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Shift 1은 뭐냐면요. 우리 배웠죠? Shift는 이동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이거 엑셀로 요거 여기 새로운 열 하나 딱 만들어서
하나 생기고 여기 4, 7, 10 이게 억지로 강제로 밀어내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그냥 통으로 한 줄씩 밀고 싶은 거예요. 아래 방향으로 행의 방향으로 인덱스 방향으로 밀립니다. 자, 어떻게 돼요? 요 첫 번째가 한 칸씩 밀렸으니까 4, 5가 되고요. 세 가지만 보여주니까 앞에는 새로운 게 너운 값이 나오는 거죠. 거꾸로 이 원래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 거에 df2에 마이너스 1을 하면 위의 행 방향으로 옮겨가요. 그럼 여기서 위로 가니까 5, 11, 8. 그렇죠? 6, 9, 12가 위로 오고 밑에는 없어졌으니까 나노 넘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재밌죠? 그래서 이제는 열로, 특정 열로 이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df2에 b라는 걸 쳐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열 거기서 이제 시프트를 하면 이제 시프트는 행으로 가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똑같이 시프트 2 하면은 두 개였지. 아래로 두 번째.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랭크라는 게 있습니다. 랭크 순위라는 거잖아요. 모델 2호로 가셔가지고 랭크. 자, 이거를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자, 여기까지를 제가 여기 잠시만요. A를 치시면 위에 한 칸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복사해서 df 모델이 안 보이실 테니까 또 헤드 값만 칠게요. 딱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70이네요. 모델 기어에 다섯 가지만 보이면 그렇죠? 자, 여기서 내가 랭크를 갖고 싶어요. 70년대가 대부분이다. 그렇죠? 70년대 이렇게 쭉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최소값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까지를 최소 순위로 우리가 랭크를 딱 잡았고 그 외에 밸류 카운트를 내가 딱 치면 수치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는 반대로 맥스를 하시면 맥스 값들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이 랭크를 순위를 했는데 자, 이거 배웠죠? PCT는 퍼센티지로. 퍼센티지가 이게 보시면 요거 랭크 한번 열어보실까요? 액세스는 행 단위고요. 퍼센티지가 불리언으로 true, false로 해야 되는데 false로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비율이 얼마인지 알면 이 옵션을 랭크에다 줍니다. 그래서 딱 치시면 퍼센티지가 0년, 그쵸? 이때는 3%, 그쵸? 397이면 뭐 96%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자, 여기서 method first라는 걸 하시고 치시면 첫 번째 순서대로 쭉 나오고요. 자, df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제 df2부터 뭘 할 거냐면 우리가 comSum, comMax, comMin을 공부할 거예요. 각각의 cumulated sum, 누적 합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잘 봐요. 4, 7, 10인데 뒤에가 50, 18이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가 어떻게 해요? 요 다음 칸을 더한 값이 나옵니다. 9, 18, 18.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6, 9, 11을 더한 값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9, 18, 18에다가 6, 9, 11을 하나씩 더해보세요. 이해되시죠? 컴 맥스는 각각의 큰 값들이 나옵니다. 자, 이 df2를 잘 보시면 처음은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5, 11, 8. 근데 18인데 이 C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요 10이 원래 컸던 건데 누적이니까 10하고 8 중에 누가 커요? 10이 크죠? 10으로 바뀌고 뒤에는 10이니까 그대로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 잘 보세요. 6, 9, 10이에요. 원래 58이니까 여기는 11보다 지금 9는 적어졌죠? 그대로 11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또 새롭게 생성할 수도 있어요. 가장 작으니까 4, 70을 그대로 갖고 오고 여기는 8이 되는 거죠. 처음에 여기 보시면 8 있잖아요. 그 작은 값으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자, product죠. 행렬을 계산할 때 product를 쓰죠. cumulative product, 누적 곱을 하시면 곱한 값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보이니까 df2를 하나 커맨드 창으로 df2를 지금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4, 7, 10인데 5, 여기 4에다 5 곱하여 20이죠? 이해되죠? 20에다가 6 하면 120이죠. 자, 이런 식의 각각의 값들이 이게 뭐예요? 브로드캐스팅 방법이죠. 각각이 다 적용되게끔 방식으로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4주차 다섯 번째 실습이었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